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을 했는데 오랜만에 골고루 상승폭이 오랜만에 컸습니다. 다우가 1.06% 상승했어요. 35,462. 나스닥이 1.28% 상승했습니다. 14,194. 또 S&P 500은 0.84% 상승 4,521.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2.4% 상승했어요. 3,535.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쭉 올라갔다가 10분 전에 조금 꺾어들었어요. 빅테크주들, 대형주들 보면 다들 올랐습니다. 애플이 1.85% 상승해서 174달러, 182달러가 넘어가야 되죠. 그래야 3조 달러의 시가총액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 상승했어요. 304달러. 알파벳도 0.14% 상승. 아마존도 2.22% 상승. 테슬라 1.62% 상승해서 922달러. 엔비디아 1.54% 상승 251달러. 다들 상승했죠. 빅테크주들. 그런데 메타, 페이스북이 또다시 하락했어요. 2.1% 하락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시가총액이 엔비디아에게 뒤졌어요. 그래서 시총 8위로 메타, 페이스북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중국주 어제는 아주 힘들었는데 알리바바, 바이두, 니오가 크게 상승했어요. 빅테크주들보다 더 많이 상승했네요. 알리바바 6.17%, 바이두 4.75%, 중국 전기차 니오 2.92%로 미국의 빅테크주들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상승했듯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벨 테크놀로지 6.89% 상승하고 또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죠. 4.02% 상승하고 AMD 요즘 잘 나가요. 또 3.69% 상승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타이틀 보면 정말 제목이 든든합니다. 미국 경제는 강하다 하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증시들이 주요 지수들이 다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 그러니 2019년 말 그 수준을 회복한 거예요.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그러죠. 페드.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란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미국 국채 10년물이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상승하고 1.95%대 기록했어요. 2019년 11월 수준을 회복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동안 연준이 강도 높은 긴축을 할 거란 전망에 지난달 10년물 금리가 1.7% 안팎에서 움직였다가 요즘 계속 올라서 1.9%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강세의 흐름을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S&P 500 거기 편입기업된 그러니까 500개 기업이죠. 평균 한 504개인가 그래요. 근데 S&P 500으로 치죠. 거기 약 300곳 그러니까 60%가 벌써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500개 회사 중에 300개 회사가 그 실적을 공개했는데 현재 77%가 월가 기대를 웃도는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이익이 점점 나니까 주가가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죠. 또 좋은 것은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표에 보듯이 완전히 꺾였어요. 다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도 벗고 유럽은 엔데믹으로 이제 가야 할 텐데 혹시 정말 누구도 모르죠. 주가의 변화를 모르듯이 또다시 무서운 어떤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그러게 되면 또 주가가 또 출렁일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엔데믹으로 갈지 또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지 주가의 변화처럼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주식에
시장이 언제 올지 모를 경제 위기, 이럴 때는 막 반토막도 나요. 언제 올지 모르죠. 뭐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한 게 아니죠. 그동안 과거를 보니까 그렇게 났다 하는 거지. 그러게 되면 반토막 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 다시 복구가 되는데 1년, 2년 정도 걸리거든요. 평균. 그런데 연중으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떨어질 때 보통 한두 달 만에, 길면은 한 3개월 만에 다시 원상 회복이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월급 생활자가 훨씬 많은데, 월급 생활자는 한 달에 한 번 받는데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안 올라가면 3개월 월급 받는 동안 3달 동안 부지런히 싸게 매수할 텐데, 한두 달 만에 올라가 버리면 샐러리,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두 달이면 월급 한두 번 받아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기회가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저가 기회가 오래 갈수록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다 우리 종목들 우상향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떨어졌다고, 손실이 났다고 손해보고 팔아버리는 거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팔 때는 더 싸게 사겠다는 생각으로 파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건 얼마든지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 떨어졌다고 무섭다고 팔면 처음부터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 선택한 국내 개별 종목이라면 몰라도 현재 우리는 지수를 따라가는 또 세계 1등 시장,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이 어딥니까?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절대 무서워해서 팔아버리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사지 말았어야 돼요. 또 우리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또 타이틀 하나 보면 집콕하며 수입품 많이 샀다. 미국 작년 무역 적자 역대 최대.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다른 나라라면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예요. 그럼 문제거든요.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이 소비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많이 소비를 했다는 뜻이에요. 작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의 나라 미국이 그만큼 수입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작된 2020년 경기 침체 뒤에 미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에 성공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소비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JP 모건 스탠리,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회사예요. JP 모건은 조정은 끝 그랬어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시작. 세계적인 이 전략가들도 한쪽에서는 끝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고, JP 모건은 위험은 시장에 다 반영됐다.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부양책 철회는 이제 시작이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미국 증시가 1월 큰 폭의 조정이었죠. 13년, 14년 만에 큰 폭 조정.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이 시작한 지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맞이했어요.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강한 멘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큰 폭의 조정에서 일부 반등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월가의 증시, 미국의 증시를 보는 시각이 서로 이렇게 대형 투자은행들이 서로 완전히 반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에요. 이것이 JP모간의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글로벌 주식이 올해 험난했던 시작 이후 많은 위험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되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 또 유럽 중앙은행 ECB 모두 적어도 현재 가격에 비해 더 매파적으로 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을 해왔어요. JP모간이 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있으며 기업 실적은 긍정적으로 놀라운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주식이 여전히 상승 여력을 제공하며 경기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때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속적으로 항상 큰 폭의 주가 조정을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모건 스탠리의 또 전략가는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실적과 자금 유입 덕분에 글로벌 주식이 조금 하락했다. 다시 올라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더 매파적으로 선회하고 있다. 증시 조정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라고 또 말을 해요. 또 데이비드 루벤스테인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가 최근 조정 일반적인 수준, 경기 침체는 없을 것 하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칼라일 그룹 창업자가 인플레이션이나 주식시장 하락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의 주식시장 조정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만한 대규모 시장 조정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 조정에 비하면 이번 조정은 일반적인 수준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 전문가도 몰라요.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직후까지, 지금부터 금리 인상 직후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발표하면 그 직후까지 아마 변동성은 있을 것입니다. 또 변동성이 있든 없든 주가가 하락하든 오르든 우리는 수량만 모아가면 돼요. 왜냐? 먼 훗날 쓸 돈이거든요. 현재 우리 신림 가족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몇 년 후에 쓰실 것이지만 보통 나이가 50이면 벌써 10년 후부터, 나이가 40이면 20년 후부터 쓸 돈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사 모을 것인데 이왕이면 주가가 셀 때보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사 모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들 1%대 이상으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4%나 상승을 하고 빅테크주들, 반도체주들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또 우리 증시 열리면 또 비슷하게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화이팅!